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내 남편이 상간녀와 진짜 정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없죠. 남편은 큰 소리를 칩니다. 그때 바로 정리했다니까. 왜 사람을 못 믿어? 못 믿으면 내가 보여줄 수 있어. 자, 봐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의심병이 생기고 나면요, 이 의심이 없어지기가 참 힘들어요. 남편을 믿어야지, 내가 안 살 것도 아니고 살 거면은 믿어줘야지 했다가도요, 아차차, 내가 이 사람 또 믿을 뻔했네? 또 믿으면 내가 병신이지, 절대 믿으면 안 돼, 이렇게 막 자아분열이 오기도 합니다. 이런 의심병은요, 남편이 바람을 핀 아내분들은 당연히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의부증인가? 아, 정말 저 사람 말대로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이렇게 의심하는 게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감기의 증상이 콧물 기침인 것처럼 외도를 겪고 나면요, 당연히 의심병에 걸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의심하는 거를 내가 입 밖으로 내서 남편에게 자꾸 물어본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남편이 우리의 의심병을 잠재워 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큰 소리를 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가 의심이 될 때 남편에게 물어보고 추궁하고 할 것이 아니고요, 정말 내 눈으로, 내 손으로 찾아서 확인을 하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남편의 입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편 손으로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손으로 찾아서 내 눈으로 보아야, 그래야 진짜 우리가 믿을 수도 있고요, 그래야 진짜 객관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죠. 남편은 우리를 속이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랑 몇십 년씩 살면서 이미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셈이나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바깥에 있는 상간녀 얼마나 야갔어요. 그 상간녀가 다 코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속여먹는 거는 이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뭐 아무 일도 아닌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헤어진 척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임수를 쓰는 수법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상간녀 욕입니다. 남편이 막 상간녀 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아내분들은 이걸 들으면, 아, 얘가 진짜 헤어졌구나. 아, 이 남자도 저 여자한테 아주 학을 뗐구나. 얘네가 진짜로 아주 원수가 져서 헤어졌나 보네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걸 노리고 남편이 일부러 상간녀 흉을 보고 흠을 잡고 막 말도 안 되는 막 이렇게 욕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욕은 이런 게 있죠. 야, 걔 완전 걸레 같은 년이야. 남자가 내가 처음도 아니고 남자가 여럿이라서 나도 안 그래도 더러워서 어차피 정리하려고 했었어. 걔랑 하는 거 별로 느낌도 없어. 당신이랑 하는 게 훨씬 좋아. 몸매도 당신이 훨씬 낫고 걔 완전 무식하고 이상한 애라니까. 당신이랑 하는 게 나는 더 좋은데,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인데 당신이 안 해주니까 내가 나가서 그년이랑 욕구를 풀 수밖에 없었던 거야. 걔랑은 욕구만 푼 거야. 걔는 내 변기 같은 거였어. 나도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했는데 걔가 자꾸 나를 협박하는 거야. 직장에 알리겠다, 당신한테 알리겠다, 막 협박을 하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지. 당신한테 알리면 당신 얼마나 상처받을지 아는데 그년이 당신한테 찾아와서 알리라고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내가 몇 번이고 헤어지려고 시도를 했는데 못 헤어졌던 이유가 걔가 나를 협박해서 그런 거야. 나는 이제 당신이 안 거에 대해서 너무 속이 후련해. 난 이제 걔한테 휘둘리지 않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너무 정말 후련하다. 그리고 당신한테 정말 감사해. 걔랑 헤어지게 해줘서 당신한테 오히려 감사해.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상간녀가 정말 나쁜 년이고, 나는 걔를 사랑한 적이 없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당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분들이 안 그래도 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남편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고 하고 그년 욕을 막 하니까 아, 진짜 믿고 싶어져요. 진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상간녀 욕을 할 때, 아, 얘네가 진짜 헤어졌구나 라고 철석같이 믿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거나 더 이상 증거를 캐지 않거나 남편을 믿고 서로 노력하자 하면서 서로 잘해주다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와중에도 계속해서 만나고 있더라. 내 앞에서는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더니 밖에 나가서는 여전히 내 욕을 하면서 둘이 불륜을 이어오고 있더라 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두 번째, 헤어진 척하는 수법은요, 가정에 충실하는 겁니다. 남편이 맨날 10시, 11시 야근이다, 출장이다, 뭐 회식이다 이러면서 맨날 늦게 들어왔었는데, 이거 딱 걸리고 나서는 갑자기 막 7시에 칼퇴근 막 바로바로 해가지고 막 배고파 하면서 맨날 집에서 밥을 먹어. 그때요, 아내분이 얘가 정신 차렸나 싶으면서도요, 한편으로는 배신감이 엄청 크게 들어요. 뭐야 얘 지금까지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7시에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맨날 바쁘다 그러고 주말에도 쇼파랑 일체돼가지고 맨날 돈 벌어오는 유세나 떨고 그러던 인간이, 난 진짜 이 사람이 일하느라 피곤한 줄 알았는데
이거 바람 피운 거 걸리고 나서는 7시에 딱 제깍제깍 들어오고 막 사람이 부지런해졌어. 이 새끼 지금까지 밖에 나가서 그지랄하고 돌아다니느라 맨날 피곤했던 거야? 7시에 들어올 수 있으면서 그년이랑 10시, 11시까지 맨날 데이트한 거야? 하면서 한편으로는 막 화가 나요. 그래도 남편이랑 회복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남편이 나름대로 노력을 열심히 한다는 거를 또 알아줘야 되니까 막 밥도 맛있게 차려주고 막 안 하던 잠자리도 하고 하면서 이 남자가 가정에 충실한다는 거에 안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가정에 충실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상간녀랑 헤어졌구나라고 너무 믿으면 안 되겠죠. 상간녀랑 헤어질 때 이 남자가 뭐라고 했을까요? 자기야, 나 우리 와이프한테 들킨 것 같아. 우리 와이프가 눈치챈 것 같아. 내가 연락할 때까지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당분간 우리 많이 못 만날 것 같아. 우리 안 만나도 괜찮은 거지? 나 믿어줘. 내가 일단 수습하고 나중에 연락할게. 그럼 이제 상간녀가 오빠가 괜찮아. 나 못 봐도 괜찮으니까 수습하고 와이프 잘 달래주고 당분간 나랑 헤어진 척 잘하고 그러고 나중에 꼭 연락해. 보고 싶어 쪽 이러면서 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집에 와서 열심히 와이프 비위를 맞추면서 안 하던 화장실 청소도 막 하고 설거지도 막 하면서 와이프 비위를 막 맞춰주는 데만 노력을 하는데, 뒤로 나가서는요, 이 노력이랑 별개로 또 상간녀를 만나고 오히려 아내분 눈 가리고 아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걱정하지 마. 내가 와이프한테 잘해가지고 와이프 이제 나 의심 안 해. 내가 와이프 밑에 설설 기면서 바짝 열심히 했더니 와이프가 이제 당신에 대한 관심도 없는 것 같아. 걱정하지 마.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 충실한 남편들이요, 갑자기 막 여행을 계획을 하고 안 가던 맛집, 카페 이런 데를 막 아내분을 데리고 다니면서 막 데이트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부부 상담 같은 것도 자기가 막 알아봐가지고 와이프를 데리고 다니고 막 이래요. 이런 모습에 우리가 속아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법은 잠자리입니다. 남자들이 일단 그 여자들보다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다 지 같을 줄 안다고 생각을 해요. 남자들이 나 때문에 와이프가 이렇게 화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와이프 화를 좀 풀어줄까? 어떻게 하면 와이프의 의심병을 좀 잠재워줄 수 있을까? 나는 와이프랑 섹스하면 와이프에 대한 화가 풀리던데, 나는 섹스하면 기분이 좋아지던데, 나는 섹스하면 아무 생각 안 들던데, 그럼 내가 와이프한테 섹스 열심히 해줘야 되겠다. 그럼 와이프도 나한테 화를 풀겠지. 이렇게 마치 7살짜리 남자애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7살짜리 남자애가 엄마 생일 선물로 변신 로봇 주는 것처럼 나는 섹스가 좋으니까 와이프도 섹스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막 섹스로 몸으로 풀려고 막 들이대. 이럴 때 아내분들이 안 그래도 남편 바람나서 이상성욕도 왔고 나도 남편 붙잡고 싶어. 뭐 잠자리? 그래, 내가 그동안 잠자리를 열심히 안 해줘서 그렇다는 생각도 어렴풋이 또 들어. 그러니까 막 남편이랑 열심히 섹스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도감 같은 거. 남편이 나랑 이렇게 일주일에 3번을 하는데, 저 나이에 3번을 하는데 밖에 나가서 그년한테 쓸 에너지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내가 맨날 해야지, 나한테 물을 빼야지, 밖에 나가서 딴 생각 안 들겠지 하면서 하기도 싫은데 정말 이 갱년기 오고 막 정말 몸도 안 따라주고 나의 건강도 막 해쳐가면서 열심히 막 봉사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요, 나중에 보면요, 나랑 한 날도 가서 그년을 만나고 나랑은 안 선다고 안 하는 날에 나가서는 상간녀랑 약 먹고 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 섹스라는 것에 의미를 두고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이 디테일에 집착하는 분들은요, 별의 별 말씀 다 하십니다. 뭐 정액량을 확인을 했다는 둥 이런 얘기까지 하시거든요. 너무 섹스에 의미를 두지 마셔라. 나랑 하고 나서 그년이랑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랑 뭐 오르가즘 느끼고 나서 그년이랑 오르가즘 3번, 4번 느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요. 물론 나도 어차피 뭐 나도 원래 내 거니까, 내 남편이니까, 나도 성욕 있으니까 남편이랑 즐기는 게 좋으면 딱 그 즐기는 것만큼만 내가 할 일이지, 내가 별로 즐기고 싶지도 않고 더럽다는 생각만 들고 내가 이걸 왜 해줘야 되나 막 자괴감도 들고 하는데 억지로 이 남편 비위를 맞추려고 열심히 해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부부간의 성관계가 부부간 친밀도를 측정할 수 있는 좋은 척도이긴 하죠. 섹스리스 부부인데 우리는 사이 좋아요, 이런 거 저는 정말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섹스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거긴 하지만 너무 이것에 집착을 해서 내가 섹스 해주면 상간녀랑 떨어지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그럼 상간녀랑 진짜 헤어졌는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늘 말씀드리기를 이 불륜도 사랑이다. 지들 딴에는 절절한 연애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아,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와 이별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떠올리면은 확실해져요. 남편이 갑자기 슬픈 노래를 듣기 시작하고 그 여자 만날 때는 맨날 꾸미고 옷도 막 세련되게 입고 다녔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시 편안한 고무줄 바지 입고 다니고 향수도 안 뿌리고 너저분하고 이발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다닌다. 뭐 그런 게 또 신호가 될 수도 있겠죠. 이별의 아픔을 막 온몸으로 느끼는 것처럼 눈물이 많아지기도 하고 갑자기 막 먼 산을 바라보면서 멍 때린다든지 불러도 못 알아듣는다든지 이런 남편들도 있고요. 슬픈 영화 보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이별을 한 남자의 모습을 남편이 띠면 그때 상간녀와 헤어졌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상간녀랑 헤어졌다고 말은 하면서 룰루랄라 예전이랑 변하는 게 없어. 그러면 헤어졌다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상간녀랑 만나다가 헤어진 남자 중에 갑자기 자기의 이 공허한 마음, 상간녀한테 버림받고서 갑자기 자기가 이제 사랑을 쏟을 대상이 없어졌잖아요. 막 공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허한 마음을 다른 걸로 풀려고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어떤 여자랑 연애를 하다가 그 여자랑 헤어지고 나서 갑자기 막 성매매를 하고 돌아다닌다든지, 노래방에 안 다니던 인간이 갑자기 노래방에 다니면서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서 놀고 다닌다든지, 그리고 또 새로운 취미를 찾는 사람도 있어요. 갑자기 캠핑용품을 막 몇백만 원어치를 지르면서 무슨 이 사람이 미쳤나 뭐 씨였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쇼핑을 뭐 미친 듯이 한다든지, 뭐 어디 여행을 가자 뭐 하자 하면서 갑자기 막 이 사람이 무슨 조울증에 조증 상태처럼 뭔가에 막 홀릭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 이 사람이 상간녀와 헤어져서 우울해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저렇게 이상한 쪽으로 노력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외에도요,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상간녀 소송을 하라고 자기가 가진 증거를 다 준다든지, 그리고 또 핸드폰이나 계좌, 이메일이나 뭐 포털 계정 이런 거를 다 오픈을 하고 아내와 공유를 하면서 이제 난 더 이상 숨기는 거 없다. 네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확인해라 라고 오픈을 해준다든지 하는 것도 상간녀와 헤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륜이라는 게요, 진짜 떼내기 힘들고요. 정말 징글징글할 정도로 끈적끈적하게 더럽게 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륜을 안 지 2달 됐습니다. 뭐 3달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안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내가 알고 나서 얘네가 헤어진 것 같아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계속해서 뒤에서 몰래 뒤를 캐보셔야 되고, 너무 이 배우자와 빨리 회복을 하고 빨리 용서를 하려는 것도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속으면서 용서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너무 빨리 용서하고 너무 빨리 덮고 지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배우자와 거리를 조금 두면서 진짜로 헤어졌는지 확인을 하고, 진짜로 헤어진 것 같을 때 그때서야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고 진짜 용서를 할 수 있으니까요. 뒤로 꼭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시기 바래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 들어오시면 증거 잡는 방법이나 다른 분들 사연도 많으니까요. 이거나 거거나 카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